벌써 행복해. 제가 선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군침이 싹. 아우 좋아라. 이 표정 나 귀여워 진짜. 아 진짜 X네 진짜. 이내 미연 씨. 이내 미연 씨 최고다 진짜. 내가 현준한테 이내 미연 씨는 다 한글 패치 해버리겠어. 이거 한글 패치 만들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아주 끔찍끔찍한 엔딩 5와 6에서 꿈도 희망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실 아무것도 없진 않았어. 나름 맛은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시이나를 행복하게 하는 엔딩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엔사가 개발한 노바봇, 통칭 엔봇의 소개였습니다. 엔봇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네요. 네,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들 덕분에 인간의 삶은 훨씬 더 편해졌죠. 그 진화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엔사는 향후 엔봇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엔봇인가? 이번에 더빙을 좀 바꿔볼까? 시이나가 처음에는 의외로 귀여운 목소리 너무 잘 어울렸는데 조금 바꿔볼까? 우리 회사에도 한 달쯤 보내주면 내일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에휴, 영업도 귀찮은 고객 대응도 전부 로봇이 대신해줬으면 좋을 텐데. 응? 그런 말을 중얼거릴 때 메일이 수신됐다. 하지만 그 지금 볼 기분이 아니야. 업무의 시간에 일 있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컴퓨터로 옮겼던 시선을 다시 TV로 돌려 멍하니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누가 쉬는 날에 회사 메일 본담. 흥. 에휴. 잠깐 괜찮나? 저요? 안 된다. 부장이 딱 걸렸어. 또 귀찮은 일을 강요하고 말 거야. 어제 메일 보낸 거 확인했지. 메일이요? 맞다. 결국 확인 안 했는데. 나의 작은 회사에 대한 저항이.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아니 요즘 직장인이면 휴일에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빠딱빠딱 확인해야지. 그 기본 상식 아니야? 요즘 MZ들은 워라벨이니 뭐니 이상한 물만 들어가지고. 무슨 로봇의 마음을 프로그램한 시제품을 일반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던데. 무려 수많은 기업 중에 우리 회사가 선택됐다는 거 아니겠어? 하하하. 대단한 일이지 않아? 마사원 뭐해? 빨리 안 웃고. 와, 마음을 가진 로봇 되게 스고이하네요. 스바라시예요. 근데 마음을 가진 로봇인가요? 실험 기간은 1년이라고 했고 너한테 그 로봇의 교육 담당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 네. 로봇 교육이요?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람에게 가르치듯 하면 되는 걸. 나도 실제로 봤는데 그거 정말 잘 만들어졌더만. 그렇게 잘 만들어졌으면 부장님이나 하지 그래요? 실례합니다. 시나 데리러 왔어. 내 귀염둥이. 아,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이 저희 교육 담당을 맡아주실 분일까요? 저희 N사에서 왔습니다. N봇의 0417번입니다. 아, 네. 뭔가 가게에서 볼 수 있는 N봇과 달리 확실히 말투에 감정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저 혹시 이상한 말을 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너무 귀여워서 아니 조금 감탄해서.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긴장해서. 인간과 이렇게 대화하는 건 처음이라. 로봇이 긴장을 하는구나. 대단하네. 누나 사심 때문에 약간 저음으로 더빙하는 거 아니죠? 죄송한데요. 엠봇은 다 똑같이 생겼고 저희는 배드엔딩 이후에 2호기를 만났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 회사도 이제 다른 세계선이고요. 이 세계선의 씨가 뭔가 잘생겨. 저기 괜찮으시다면 선배라고 불러도 될까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감사합니다, 선배. 이런 로봇 후배가 생겼어. 그런데 넌 다른 엠봇들과는 다르지? 이름은 뭐야? 없어요. 특별한 이름은 없으니 상품명으로 불러주세요. 047. 그래, 시이나는 어때? 아, 시이나. 와, 이건 저만의 이름인 거죠? 정말 기뻐요. 이름을 지어주자 눈앞에 로봇은 모니터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기뻐했다. 정말 감성이 풍부하네. 역시 N사의 기술은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일할 테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잘 부탁해 시이나. 왜 너 같은 후배가 있는 회사를 난 다닌 적이 없을까? 너무 슬퍼졌어. 이렇게 난 1년 동안 로봇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마음을 가진 로봇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맡았으니 해볼 수밖에 없다.
이게 괜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야, 근데 2회차를 하니까 약간 떡밥이 계속 있긴 하다, 그치? 자, 바로 시작하자면 처음에는 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봐줘. 메모도 하면서 관찰해야 해. 알겠습니다, 선배. 시인아는 활기차게 대답한다. 잘생겼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는 있고 특별히 움직이진 않는다. 응? 너 메모장이랑 펜은 안 가지고 있어? 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려주신 내용은 제 메모리에 즉시 기록해두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바보는 나였네. 예전에 후배에게 일 가르칠 때랑 똑같은 느낌으로 말했는데 로봇이니까 일일이 손으로 메모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 부러울지도? 난 메모를 잘 못해서 항상 고생했는데. 대단하네. 뭐든지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한 번 배운 건 지우지 않는 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역시 엄청 편리하네. 나도 로봇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나도 모르게 푸념이 튀어나왔다. 그런 나를 보고도 시인하는 웃으며 그 푸념에 또 대답한다. 인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로봇이 있는 거니까요. 선배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은 확실히 기록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 기대할게. 시인하는 액정에 눈을 살짝 떴다. 네, 맡겨주세요, 선배. 기대한다는 말에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 꽤 귀여울지도. 벌써 행복해. 선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어. 아니요, 선배의 가르침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실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로봇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 거는 미묘한데 인간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아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넌 이제 어떡할 거야? 네,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 한켠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에요. 놀랍다. 그런 것까지 준비해주는구나. 방에는 제가 충전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전부 갖추어져 있답니다. 충전하는 동안은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잘해봐. 난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갈게.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들이 마렵다.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는데 진짜. 5월. 선배, 선배. 응? 점심시간을 가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인아가 나를 불러 세웠다. 어딘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뭐야,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고객님께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몇 번을 설명해도 계속 화만 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상 고객이구나. 뭐 세상엔 같은 말을 쓰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으니 아직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로봇에 대응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내 경험상 이건 대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래, 이런 고객은 처음이지? 귀찮은 사람들인 거야, 이런 인간들은. 뭘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뭐 블랙 컨슈머는 대부분 손님이란 위치를 이용해 그냥 화를 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가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글쎄, 나도 저 사람들 생각은 통 모르겠더라. 어쨌든 너한테 이런 상대를 맡기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 게 좋겠다. 선배, 감사합니다. 귀여워. 나도 진상옥의 대응은 정말 싫지만 이거 이 녀석에게 맡기면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테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게 나을 거야. 안녕, 나의 점심시간. 좀 배고프면 어때? 시인아가 행복한데. 선배, 저 대신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당히 소리를 지르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괜찮아.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일단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혔어? 네, 그렇게 손님을 달래는 걸 보니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받긴 했지만 사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전 아직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뭐 괜찮아.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 어쩔 수 없지. 게다가 인간인 나조차도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장면이 종종 있는데 너무 낙담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면 돼. 선배, 어라? 기적적으로 점심시간이 15분이나 남았어? 나 서둘러서 밥 좀 먹고 올게. 네.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달해. 힐링해. 오피스 로맨스. 아,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 회사 창밖을 힐끗 보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도 많다. 아까는 이런 이벤트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은 10시 반인가. 오늘도 야근해버렸네. 시인한 이미 돌려보내준 모양이다. 부럽다. 난 아직 일이 조금 남았지만 한계가 가까워졌다. 나머지 일은 내일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갈까? 응? 사무실에 있는 내 책상에 짐을 가지러 가다 위에 무언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선배님께 오늘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두고 갑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드리는 게 좋을지 몰라서 제 마음대로 준비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인아. 그렇게 적힌 편지 옆에는 마카로가 커피캔이 놓여있었다. 헤, 일부러 사다준 건가? 하지만 이게 로봇이 선택한 답례품일까? 난 오늘 고생한 나 자신을 위로하듯 마카롱 하나를 손에 들어 입에 넣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마카롱은 예상 이상으로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어휴 하고 한숨이 새어나왔다. 솔직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내일은 시이나에게 마카롱의 감상을 전해줄까? 너무 좋다. 이거거든. 너무 행복하다. 시이나가 온 지 벌써 2개월. 난 시이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거의 끝냈지만 매일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달라. 아까 막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런 거는 난 기억이 없거든? 도대체 난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선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지금 한가하니까 괜찮아. 무슨 일이지? 또 뭔가 모르는 게 생긴 걸까? 사실 일 얘기가 아니라 선배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좀 당황스러웠다. 취미? 왜 또... 갑자기 왜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취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요. 저에겐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다른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즐거워 보여서 그래서 가장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선배의 취미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취미라... 내 얘기로도 괜찮다면... 네, 물론이죠. 오히려 선배 얘기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군침이 싹. 좋아라. 조금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걸 보니 대답을 안 할 순 없겠지? 내 취미는 인터넷 서핑 정도랄까? 시이나와 닮은 것들을 찾아보... 인터넷 서핑이요? 봐봐. 확실히 미묘한 반응이잖아.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블로그를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뒹굴거리는 거지. 가끔 커미션도 맡기고. 그냥 그게 다야. 그렇군요.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시는데요? 내가 조금 비굴한 마음을 느끼는 것과 달리 시이나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졌다. 뭐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 리뷰 영상이라든지 역사에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와, 대단해요. 인간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 건가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은 사람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어서 뭐든지 고지것대로 믿는 너한텐 추천하기 좀 그래. 영상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게 맞을 거야. 그런가요? 아쉽네요. 이 표정 존나 귀여워 진짜. 누나 자제 좀. 야, 너네 이런 거 보려고 방송 보면서 뭘 자제야. 하지만 라면 리뷰 영상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겠다. 저도 라면 맛을 알 수 있다면 선배와 함께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아쉽게도 로봇이라서 말이야. 선배, 회의가 끝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인하구나. 저 괜찮으세요? 다크서클이 생기셨어요, 선배. 최근 잔업이 계속돼가지고 좀처럼 쉴 수가 없어서
넌 어때? 일 때문에 무리해서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네, 전 괜찮아요. 로봇인 절 걱정해 주시다니 선배는 정말 친절하세요. 근데 주인공이 굉장히 인성이 바라졌다, 진짜. 아니, 그래도 기계도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쉽게 고장날 수 있으니까. 왜 그래? 누나 아까하고 다르게 시간 가는데 느낌이 다르다. 아까는 1분 1초가 느껴졌는데 이젠 훅훅 가네. 나 행복해서 그런 거고. 원래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 때 뇌에서 인식하는 그 흐름이 빨라지. 시인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더니 회사에 설치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그에 이끌려 TV 쪽으로 눈을 돌리니 응년 인시에서 남성 시신 발견, 범죄 조직의 소행인가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요즘 들어 어딘가 불온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자주 보도되는 것 같다. 무섭네요. 범죄 조직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어디선가 회사 직원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떡밥이었어. 이 대사가 1회차 할 때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 대사가 지금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떡밥이었음. 네? 무서워요. 뭐 그 회사는 규모가 작은 곳이었던 것 같고 우리처럼 인원이 많은 회사는 쉽게 노려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선배가 그런 사건에 휘말리신다면 생각만 해도 왠지 엄청 무서워져요.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시인아는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한 듯한 표정을 보인다. 뭐야, 나를 걱정해주는 건가? 꽤나 나한테 정이 들었나 보네. 뭐 난 누군가에게 원하는 살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해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긴 해도 이성동기 범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난 사람이 없는 길을 걷는 일도 별로 없고 나름 조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가요? 물론이지. 그보다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나 좀 쉬러 갈게. 네, 다녀오세요. 훈훈하다. 근데 디테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좋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려 사무실과 다른 층에 있는 휴게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드디어 한숨 돌리네. 아침 회의 때문에 벌써부터 피곤이 극에 달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교육 담당자. 너 이 새끼잖아. 그렇게 말을 건넨 건 내 동료였다.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다. 일로 인한 불편불만을 서로에게 조금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 있잖아, 네가 그 로봇 교육 맡은 지도 벌써 3달이 지났잖아. 야, 옆에서 봤는데도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도시락에 들어있는 가라아게를 입에 물고 나를 놀리듯 말을 건네온다. 진짜 힘들어. 왜 이런 귀찮은 일을 내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애초에 나 말고도 적임자가 있었을 텐데. 내가 한가위 없을까 그런 거 아니야? 농담 따먹긴 싫다. 내가 한가했다면 시인아가 오기 전에도 월 야근 시간이 100시간을 넘을 리가. 야, 설령 내가 한가해 보였다고 해도 주어진 업무랑 너희들보다 훨씬 많거든. 원래 아무도 맡고 싶어 하자는 자배들도 전부 내가 하고 있잖아. 그걸 그렇지. 재난이네 너. 동료는 내가 처한 상황이 꽤 재미있는 모양이다. 젠장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엠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던데. 뭔 개소리야? 왜 짜증을 내냐? 뭐 로봇이니까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군데군데 빠져 있다고나 할까, 불안전하다고나 할까. 로봇은 그 좀 더 완벽한 이미지가 있잖아. 뭐 확실히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긴 한데. 그치. 솔직히 마음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데 그게 그 로봇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 말대로 시인하는 다른 마음이 없는 엠봇과 비교하면 그다지 완벽하다고 할 순 없다. 로봇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 같은 실수를 가끔씩 하기도 하고 처음엔 마음이 생기면 뭐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야, 게다가 걔가 와서 업무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 효율이 올랐다고 오히려 우리 업무량은 늘었고. 확실히 전혀 편하진 않아. 야, 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난 요즘 우울해져 그냥. 나는 아주 그냥 나 잘생긴 거 카와이한 녀석 같아서 평생 옆에 끼고 살고 싶은데? 꽤 귀여운 녀석 같아. 뭐 귀엽긴 하지.
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랑 다르게 말을 하잖아. 그게 안이 꼽다고 해야 되나?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답이 없네. 그렇게 말해도 그 녀석도 실험에 동원된 것뿐이야. 우리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단순히 윗사람이 짬 때려서 그런 거 아니야. 새끼야, 정신 차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뭐 그렇긴 한데 걔는 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괴롭히지 마라. 뒤진다. 와카리마시다. 센파이. 처맞고 싶냐 새끼야? 무셔라. 야야야, 간다. 벌써 도시락을 다 먹었는데 동료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갈 새끼야, 갈. 원래부터 꽤 건방지긴 했지만 여전히 짜증나 새끼야. 그러나 시인아가 오고 나서 보다 일이 늘어나 우리 평사원이 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도 여유가 없을 땐 시인아를 심하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이게 좀 묘하게 떡밥이 있네. 그 운명의 8월. 날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똑같이 지친 표정이다. 소형 선풍기 들고 온 사람, 업무 파일을 부채처럼 휘두르는 사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다. 선배, 좋은 아침입니다. 선배, 땀범벅이에요. 괜찮으세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는 날 시인아가 들여다보았다. 시인아, 혹시 더위 때문에 가벼운 열사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괜찮아. 덥긴 한데 열사병 정도는 아니야. 호들갑. 정말이요? 그럼 좋겠지만, 넌 더운 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너야말로 괜찮은 거야? 아니요, 저도 더운 건 싫어요. 귀여워 이거. 엔사의 기술 덕에 열에 대한 내성은 갖추고 있지만 이 더위는 저희 로봇들에게도 꽤 힘드네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에는 저도 양산을 쓸 정도랍니다. 양산 쓴 거 보여줘. 그러고 보니 기계 설명서에 직사 황소는 피하라고 자주 적혀 있긴 하지. 그거랑 비슷한 건가? 저 선배. 왜? 저 선배가 조금 걱정돼서. 이러다간 몸 상태가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를 걱정하는 시인아의 모니터 속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무리하지 말라니. 그렇게 말해도 말이야. 무리하지 않으면 혼날 테니까. 하지만 무리하다가 몸을 망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다들 참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만 쉬면 눈총 받게 될 거니까.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모두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늘 있는 일이니까. 솔직히 직접 말하면서도 허무해진다. 일하는 사람들이 과로해서 돌아가는 회사가 과연 올바른 걸까? 아이고, 이건 진짜. 내가 다녔던 회사도 비슷했거든, 딱 이거랑. 시인아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도록 선배인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주인공. 이렇게까지 착한 녀석이었어. 더워. 앞으로 5분 정도면 회사에 도착하는데 오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 어라?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다리도 휘청거리고. 이거 혹시 큰일 난 건가? 열사병인가 봐. 어쩌지? 막상 내가 열사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사를 서둘러야. 선배! 뭐야! 선배,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시인아. 선배! 진짜 개 좋다. 어떡하지? 여기는 낯선 천장이다. 나 뭐하고 있었지? 어라, 깨어나셨네요.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나에게 말을 건다. 그렇다면 여기는 병원이에요. 열사병으로 실려오셨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역시 열사병이었구나. 네, 구급대원 이야기 들어보니 엠봇 한 대가 환자분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엠봇? 설마 시인아가...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 엠봇이 자발적으로 환자분을 도왔다고 하던데. 원래는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시인아가 날 도와줬던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열사병에 걸려버린 바보를. 너무 좋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너 괜찮아? 열사병 걸렸다면서 조심 좀 해. 동료들이 연이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좀 뭔가 부끄럽다. 선배! 날 발견하자마자 시인아는 허둥지둥 내 쪽으로 달려왔다. 시인아, 선배 그 후에 괜찮으셨어요? 너무 더워서 볼일 보면서 선배를 마주 나갔는데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응급실 연락했는데 저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젠 괜찮아. 그리고 덕분에 가볍게 넘길 수 있었어. 그때 고마웠어. 넌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인 거야. 아니에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그보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네가 말한 대로 제대로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무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선배를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위 대책은 확실히 해주세요. 그렇지. 만약 네가 추천하는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라. 다음부터 꼭 써볼게. 정말요? 맡겨만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서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진 않아도 돼. 너무 좋아. 다음엔 사과 의미로 밥이라도 사줄까 했지만 나는 로봇이니까 생각해보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시인아가 좋아할 만한 걸 나중에 좀 찾아봐야지. 진짜 좋네 진짜. 이내 미연씨 최고다 진짜. 내가 연출하던 이내 미연씨는 다 한글 패치 해버리겠어. 이거 한글 패치 만들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고생하십니다. 시인아 무슨 일이야? 어느새 내 옆에 시인아가 서 있었다. 요즘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인아도 나를 신뢰하고 있다. 방금 저쪽에 온천 여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는 거야? 반년 정도 시인아와 함께 지내면서 이 로봇의 관심사가 대충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네,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시길래 궁금해서요. 여행이란 게 역시 인간들에겐 즐거운 것인가요? 그렇지. 난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모르는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 거야. 확실히 저도 모르는 장소를 실제로 방문하면 아주 설레요. 선배는 앞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계획 세우는 것조차 힘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시인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날 바라본다. 요즘 선배는 항상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셔서 조금 걱정돼요. 전에 열사병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이게 한계까지 끌어당긴 사회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유능한 로봇 친구. 네, 물론입니다. 조금은 비꼬는 말투란 말이었지만 시인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 점에서 나도 조금 걱정이 된다. 만약 시인아가 인간이었다면 이상한 종교 같은데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다. 너무 기억이. 그런데 선배, 저는 한번 여행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싶은데. 가자. 비행기 표 끊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배, 이 요만한 로봇가. 나 진짜 뒤질 거 같아. 진짜 이 말을 진짜로 한다고? 저랑 같이 여행을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행? 로봇과 둘이서? 아니, 한 사람과 한 대라고 말해야 하나? 어쨌든 남들이 보면 확실히 이상한 그림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선배님께서 여유가 생기면 휴일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로봇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다. 시인아와 여행이라. 재밌어 보이는데 가볼까? 정말로요? 재밌어 보인 나는 시인아의 제안을 꽤 쉽게 받아들였다. 그래, 지금은 바쁘고 힘들어도 일이 좀 정리되면 조금씩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어. 꿈만 같아요.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시이나를 보니 이젠 철회하긴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여행은 계속 가고 싶기도 했고 로봇을 데리고 가면 주변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럼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기록해둬. 내가 한가할 때 좀 조사해볼게. 알겠습니다. 선배와 함께 첫 여행 기대돼요. 이렇게 말하니 살짝 압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나도 꽤 기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정말로 가게 된다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어떡해, 너무 좋아. 10월. 근데 진짜 언제 가지? 그게 좀 걱정되네. 누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왜 벌써 10월이에요? 나 이 게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피곤하다. 하던 일이 일단락되자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계속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눈에 피로도 쌓여 있었다. 1분 정도 눈을 감았다 다시 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어? 사무실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뭐야, 이건 똑같은 이벤트야? 이런 순간엔 자신이 웃음거리가 아닐까 불안해지기 마련이지만 곧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선 불안은 사라졌다. 질투받는 거 똑같나? 내가 표정이 너무 밝아. 나한테 이제 호감도 쌓여가지고 애가 표정이 밝아서 더 힘들어. 아, 선배! 시이나, 너 그게 뭐야? 시이나의 모니터 부분에는 몇 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불량품 고철 월급 도둑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대체 누가? 아, 사실 모두가 저에게 붙여주신 건데 절대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우리를, 특히 시이나를 힐끔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런데 저 너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선배, 살짝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야, 근데 게임이 정말 디테일한 게 원래 우리가 되게 배드 루트만 갔을 때 시나의 반응이 아예 달라. 반응이나 표정도 다르고 나에 대한 대사도 다르고. 뭐야, 선택지도 바뀌었다. 포스트잇을 찢어버린다. 저 빌어 처먹을 들을 찢을 수도 없지 않은가. 꾹 참으면서 포스트잇을 찢어버린다. 시인아, 잠깐 이리 와봐. 응? 나는 시인아의 얼굴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의 내용이 보지 않게 모두 떼어낸다. 그리고 샥! 나는 포스트잇을 모두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탕! 선배, 왜? 야, 너넨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말하며 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런 일은 원래는 잘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관계를 피하고 무시하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일이 바빠서 다들 짜증나는 건 이해하지만 로봇 상대로 다 큰 사람들이 애처럼 행동하는 건 좀 유치하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시이나에게 포스트잇을 붙여줄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민망하듯 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얼굴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든가. 시이나, 잠깐 나가자. 선배. 개 좋네 진짜. 선배, 저기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었나요?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만약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이 녀석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혹시 좋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지금 선배의 반응을 보니 대충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 내용은 유치했지만 네가 보면 상처받을 말들이 적혀 있었어. 아, 그렇군요. 시이나는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마도 저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짜증이 났던 거야.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들 너가 부러워서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저 귀엽노. 부끄럽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여유도 없어져. 그렇다고 해도 저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게임의 메시지도 참 좋다. 나도 걔네한테 전해둘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하지만 제가 모두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는 일만 하느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시이나는 다시 미소 지었다. 시이나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던 나는 이 녀석이 의외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감탄했다. 내가 시이나의 교육을 맡았지만 나도 이 녀석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났다. 그 후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모두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장난친 건데 지금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반성하고 있다면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효율이 좋아져요. 정말이네. 이게 훨씬 편해. 시인아 고마워. 자기 지난번엔 미안해. 네가 기분 나쁠 일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인아 정말 친절하네. 다음에 같이 그 노래방에도 갈래? 노래방? 설마 그곳인가요? 저 가보고 싶어요. 난 노래방 가는 시인아가 보고 싶어. 반성한 직원들 중에는 직접 시인아에게 사과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서도 시인아와 꽤 친해진 직원은 방금처럼 시인아를 외출에 초대할 정도다. 하지만 그건 그건대로 좀 그렇네. 노래방이라면 내가 먼저 데려가고 싶은데. 아이 뭐 시인아가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11월도 후반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추워졌다. 연말을 앞두고 일이 더욱 많아졌고 남은 시간도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과 근무 시간을 세는 걸 그만두었다. 하지만 매일 비틀거릴 정도로 피곤한 것도 사실. 곧 월급날이다. 야근 수당만 나왔어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맞은편 자리 동료들이 월급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나저나 시인아 월급 같은 거 받나? 그러게 그런 얘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 M사가 우리 회사에 부탁해서 일하게 된 거잖아.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 궁금해진다. 로봇인 시이나가 과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만약 받고 있다면 얼마나 되려나? 그 녀석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내 월급보다 많은 거 아니야? 아! 선배 수고하셨어요. 지금 휴게 시간인가요? 타이밍도 좋고 모처럼이니 월급에 대해 물어볼까? 근데 말이야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혹시 월급 같은 거 받아? 월급이요? 그래 로봇인 네가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러분에 비하면 적지만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헉, 정말이네 월급 받는구나. 어머! 와, 야 이게 분기가 뭐야 안심했어. 안심이요? 뭐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로봇이라도 정당한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선배, 뭔가 시나의 시선이 뜨겁다. 나쁜 기분은 아니지만 조금 쑥스러울지도. 그런데 얼마나 받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한 달에 1,000엔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너무 적은 금액이라 깜짝 놀랐다. 이게 괜찮은 거야? 지금 시인아는 분명 우리보다 회사에 더 기여하고 있는데 너 그걸로 괜찮아? 응? 제가 1,000엔이나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역시 감각이 다른 건가? 뭐 확실히 우유와 세상에서 비교하면 생활에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적다. 이건 마치 애들 용돈밖에 안 되잖아. 아니 어쩌면 애들이 더 많이 받겠지. 본인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세요 선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가요?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맞다. 그래 예전에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지. 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나랑 여행은 못 가는 거 알지? 아! 씨. 존나 귀엽네.
잠깐만, 이거 좀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해. 아 그렇네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어요. 제 연봉으로는 어려울까요? 뭐 적은 금액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많이 놀지는 못할 수도 있어. 저 부장님께 협상해 보겠습니다. 야, 잠깐 기다려. 곧바로 부장이 가려는 시이나를 급히 만류했다. 왜 그러시죠, 선배? 그 구두쇠 부장이 시이나의 연봉 협상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부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N사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게 어때? N사예요? N사에서 말을 꺼내준다면 부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이 만약 상담할 때 불안하다면 나한테 의지해도 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때? 네, 그렇게 해볼게요. 역시 선배예요. 선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아니, 그건 좀 과장인데. 나보다 더 현명하고 친절한 사람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걸?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시인하는 일로 돌아갔다. 선배! 시인아, 무슨 일이야? 들어보세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요. 무려 1만 엔으로 늘어났어요. 우와! 얼마 전 제안했던 급여 인상 이야기가 무사히 받아들여진 것 같다. 그렇다고 인간 입장에서는 기뻐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천엔으로도 기뻐했던 시이나에게는 큰 변화였던 모양이다. 그래도 10배야! 이게 어디야! 월급을 10,000원씩 받던 애가 우리 애가 이제 10만 원을 받는다고요. 지금까지 일한 분도 받았어? 네, 지금까지 일한 분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선배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밀렸던 것도 받았대. 적어도 이 정도면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있겠다. 나중에 로봇은 요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좀 허탈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돈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가기로 약속한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적당히 마무리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마 시이나도 나와 같은 기분일 것이다. 예전에 나는 일을 정말 싫어했고 의욕도 없었지만 지금은 시이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2월. 왜 이렇게 빠르지? 아씨, 아까는 막 몇 달 남았지 이러고 카운팅하면서 봤는데. 시이나, 너 요즘 휴일은 받고 있어? 사실은 휴일이 줄어서 벌써 한 달 정도 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충전도 회사에서 하도록 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씨X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최근에 시이나의 야근이 많았구나. 애초에 집에 돌아가질 않았던 거였어. 뭐야! 입장이 바뀌었다! 역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좋을까요? 전 피로를 느끼지 않는데요. 있잖아, 시인아.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맞지? 마음이라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지쳐버리는 거야. 마음을 쉬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부서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인가요? 시이나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맞아요. 요즘 뭔가 상태가 이상해요. 일을 생각하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선배가 말씀하신 마음의 피로인가요? 그치, 역시 내 예상대로 시이나의 마음은 약간 지친 상태였다. 그렇다면 로봇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과로로 몸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걸까? 이건 꽤 큰 발견일지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더더욱 쉬어야 해. 하지만 제가 쉬면 모두에게 폐를 끼칠 텐데 마음이 망가져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게 더 큰 폐야. 네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나중에 협상할 테니까. 그치만 선배에게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순 없어요. 괜찮아. 우리도 너 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 알아? 요즘은 네가 적극적으로 우리 일을 맡아줘서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대. 네가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선배, 그걸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줘. 뭐 만약에 거절당하면 쉬는 시간에 나랑 잠깐 외출이라도 하든가. 조금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지. 오히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 그러자 시인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무슨 잘못된 말을 한 건가 싶어 난 황급히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어? 귀여워. 선배 감사합니다. 보니 시인아의 얼굴에 울고 있었다. 눈물까지 흘리다니 얼마나 감정이 풍부한 거야 하고 감탄도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시인아를 달랬다. 울지 마. 괜찮으니까. 알겠지? 죄송합니다. 저 너무 기뻐서 선배 덕분에 열심히 일하길 잘했구나 싶었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길 잘했단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시인아의 등을 토닥이며 난 시인아의 말과 행동에 다시 한번 흥미를 느꼈다. 참 난감하네. 이 정도면 정말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 그 후 나는 부장에게 시인아의 휴가에 대해 상담해 보았다. 윗사람들이 시인아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 기고만장해졌는지 더 이상 휴일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뭐 그럴 줄 알았지만 하지만 평소 순정적이었던 내가 열정적으로 의견을 말했기 때문인지 시인아에게 주 1일 휴일이 주어졌다. 시인아에게 알려주자 그 녀석은 매우 기뻐했고 난 더더욱 그 녀석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나도 시인아를 귀여운 후배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시인아가 이 회사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이 가끔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 아, 시인아와 헤어지기 싫다. 여기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안 돼. 해가 바뀌고 서서히 업무가 평소의 페이스로 돌아온 무렵이었다. 뉴스에서는 새해 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유명한 신사를 찾은 사람들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었다. 새해 참배라. 나 작년에 갔던가? 정초엔 그냥 뒹굴뒹굴했던 것 같은데. 선배!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더니 시인아가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선배, 아까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응? 새해 참배 뉴스. 채팅창이 나보다 주접이 심해져. 넌 작년 3월에 만들어줬었지. 이번 정월은 처음 경험해보는 거겠다. 네, 하지만 정월다운 일은 하지 않았지만요. 시인아는 연말연시에도 회사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래도 대부분 잠부였고 시간이 남으면 회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즐거워했다고. 상상하니까 귀엽긴 한데 안쓰러워. 함께 참배하러 가볼까? 네? 정말요? 흥미가 있으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도 올해는 아직 안 갔으니까. 뭐 그렇긴 해도 일이 끝나고 근처에 있는 작은 신사가 고작이겠지만 아니에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꼭 같이 가요. 그래? 그럼 오늘 일 끝나고 바로 가볼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배. 최대한 빨리 일 끝내고 올게요. 진짜 이랬는데 야근에 붙잡혀가지고 부장 그 새끼 때문에 도착했어요 선배. 신사 앞에서 흥분된 모습의 시인아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운 좋게도 아무도 없네. 역시 이 정도로 신사로 새해 참배를 하기엔 좀 초라하지. 선배 너무 무례한 말을 하면 신께 벌을 받을 거예요. 아차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잠깐만 너 그런 것도 조사해 온 거야? 물론이에요. 일하는 도중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봤어요. 신사의 토요일을 통과할 때는 가운데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완벽하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시인아를 보고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1년 전 나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럼 난 참배하는 방법도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좀 알려주라. 잘 부탁해. 선배에게 여러 가지 배우려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좋아요. 따라오세요 선배. 쉬면서 걷는 시인아를 따라간다. 역시 작은 신사라고 해도 신성한 장소의 공기는 다른 곳보다 맑게 느껴졌다. 귀여워. 시인아는 참배 방법, 때로는 신사에 대한 잡지식도 알려주었고 난 감탄하며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 생각해보니 시인아가 나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시인아도 평소보다 더욱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즐거워 보였다. 친한 친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까? 교우 관계가 좁은 나에겐 어딘가 신선한 느낌이다.
난 시이나의 모니터에 비치는 환한 웃음을 보면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참배를 마치고 신사를 떠나 익숙한 빌딩가로 돌아왔다. 시이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새해 참배 즐거웠어요, 선배. 그래, 작은 신사였지만 네가 조사해온 걸 듣는 것도 꽤 재미있었어. 정말요? 시이나는 약간 부끄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딘가 마음이 편해진다. 이 표정 너무 사기야. 너무 귀여워. 그런데 너 신에게 어떤 소원을 빌었어? 그러니까 얘 로봇이잖아. 신에게 소원을 빈다? 소원이요? 그건 비밀이에요. 문득 궁금해져서 던진 질문에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 자식이? 로봇이 인간에게 솔직히 알려주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왜? 알려줘도 괜찮잖아. 싫어요. 지금은 말 안 해줄 거예요. 이 자식이 요망한 자식. 시이나는 그렇게 말하며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도 시이나를 따라가듯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치 고등학생처럼 유치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로봇이 신에게 소원을 빌다니. 대체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내가 상상도 못할 소원을 빌었을지도. 어쨌든 시이나가 새해 참배를 즐겨줬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2월. 안 돼! 얼마 안 남았어!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난 평소처럼 인사를 한다. 문득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내 시야 끝에 보였다. 이건 가까이 있던 테이블 위에는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발렌타인? 종이와 초콜릿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다른 부서의 여성 직원이 놓은 것 같다. 그렇구나. 곧 발렌타인데이니까. 뭐 단 건 많을수록 좋지. 좋은 기회니까 하나 가져갈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내 다리에 부딪혀 통증이 순간 온몸을 감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배. 문 앞에 계신 줄 몰랐어요. 시이나는 웅크린 나를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야. 여기 서 있던 내 잘못이지. 괜찮으세요? 응급처치가 필요하신가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부딪혔을 땐 꽤 아팠지만 조금 지나니 통증도 가라앉고 문제 없을 거다. 흔한 부상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곤 했지만 시이나는 계속 너에게 고개를 숙인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내가 시이나에게 길을 막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무슨 일로 문 앞에 서 계셨던 건가요, 선배? 응? 사실은 그러면서 난 초콜릿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시이나는 그걸 흥미로운 듯 바라본다. 이건 초콜릿인가요? 그래, 있잖아. 곧 발렌타인데이니까. 난 그렇게 말하다가 하고 깨달았다.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알아? 네, 그런 명칭 있는 날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나름대로 조사하실 줄 알았는데 발렌타인데이 관심에 대해서는 모르는 모양이다. 최근 시이나는 인간 문화에 대해 조사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었으니까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람들끼리 초콜릿을 나눠주는 거야. 초콜릿을 주는 건가요? 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거나 친구들끼리 초콜릿을 교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마 일본에서만 하지 않을까? 미안, 뭐 다른 나라들도 다 한다. 그렇게 웃어넘기는 나를 시이나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제가 선배에게 초콜릿을 드려도 될까요? 예상 밖의 대답에 난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이나가 나에게? 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는데 제가 선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 이 미친 로봇이 지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역시 로봇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건 이상한 걸까요? 아닌데, 난 이 모습이 좋은데? 정말인가요? 그래,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도 초콜릿 받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여자애한테 받는 게 더 좋겠단 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이나가 이렇게 나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주는 건 기뻤다. 다행이다. 그럼 제가 선배를 위해 특별한 걸 사올게요. 그래, 그럼 기대해도 될까?
물론이죠. 기대하세요, 선배. 그런 대화를 시이나와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그러고 보니 시이나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받았던 마카롱도 꽤 맛있었지? 좀 기대해볼 만하겠다. 발렌타인데이 당일 사무실 문 옆 테이블에는 또 누군가가 놓은 초콜릿 상자가 있었다. 나는 하나를 손에 들고 내 자리로 간다. 아, 그 초콜릿 제가 넣은 건데 가져가셨네요. 내 뒤에서 후배가 말을 걸어온다. 아, 고마워. 맛있어 보이네 이거. 그거 좀 비싼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세요. 화이트데이에 기대할게요. 뭐야 이 갑작스러운 삼각관계, 이 모브케 난이 뭔데? 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후배가 오른쪽을 보고 시인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다. 나도 시인아에게 인사하고 왼쪽을 보자 시인아가 유난히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걸 알게 된다. 아니 채팅창에 미친 감히 신성한 인외인간의 난입을. 공감 가는 채팅입니다. 제가 별 5개 드립니다. 진짜 따봉추 별 5개 진짜. 시인아 그 종이 가방은 뭐야? 선배, 시인아는 내 옆으로 스스로 걸어와서 종이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응? 저 이걸 받아주세요. 제가 고른 초콜릿이에요. 아! 난 놀라서 잠시 굳어버렸다. 초콜릿을 준다고 들었지만 그 큰 종이 가방에서 하나를 꺼낼 줄 알았는데 설마 가방째로 받을 줄은 몰랐다. 진짜 큰 걸 사왔나 봐. 나는 그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 상당히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니 고급 초콜릿 상자가 7, 8개 정도 가득 들어있었다. 설마 이거 전부... 그게 가게에 가보니 맛있는 것들만 있어서 도저히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시인아 고마워. 소중히 먹을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요. 시인아가 자기 자리로 돌아간 후 난 다시 종이 가방 속을 들여다봤다. 잘 보니 메시지 카드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걸 알게 되었다. 난 그것을 꺼내 읽어본다. 선배, 언제나 제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 있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선배의 도움이 되고 싶으니 무엇이든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헤어지기 싫어. 초콜릿이 선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읽고 난 헤어짐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나는 가능한 시인아와 관계를 맺으며 그 녀석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인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한 달 남았나? 나는 일을 하면서도 시인아에게 받은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동시에 서글픔을 느꼈다. 3월. 안 돼! 제발! 이번 달 말로 엔사의 실험이 완료되고 시인아는 엔사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이날이 오고 말았구나. 시인아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 내 여행은!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응? 낯선 목소리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엔사 직원이잖아.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어 딱 봐도 회사원 같은 느낌은 아니고 거래처 사람일까? 저 부르셨나요? 무슨 일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 엔사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실험기기인 엠봇의 교육 담당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기간 만료 전 엠봇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잘 보니 명찰을 걸고 있고 확실히 엔사 개발 연구부라고 적혀 있었다. 몇 번 메일로 주고받았던 이름이라 기억이 났다. 이거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엠봇도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니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상견례 하러 들어가자. 오랜만이네. 이번에 엠봇의 교육 담당을 맡아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이것도 일의 일환일 뿐입니다. 엠봇에게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높더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엠봇이 귀사의 생활 모습이나 소통하면서 느낀 점 등을 가능하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엔사의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메모를 꺼내고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인아도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웠지만 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드님을 주십시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방법을 알려주자 곧잘 해내게 된 것. 때때로 나를 걱정해주던 것. 인간처럼 웃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던 것. 엔사의 직원은 그렇군요 라며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시인아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 가끔 웃음을 짓기도 해서 역시나 조금 부끄럽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로봇의 마음을 심었을 때 기존 로봇에 비해 인간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가진 로봇이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군요. 이번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아마 앞으로 시이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로봇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도 또다시 크게 변하겠구나. 난 시인아 못 보내. 문득 시이나 쪽을 바라보니 왠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왠지 신경 쓰여서 난 말을 걸어보았다. 시이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선배. 조금 쓸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구나. 시이나도 쓸쓸하다고 느끼고 있었구나. 하지만 뭔가 아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저기 시이나, 너 나한테 숨기는 건 없어? 네? 전곡을 찔렀는지 시이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엔사의 직원들도 흥미로운 듯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단 확인 차원에서 가볍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두 사람이 물어보니 계속 하세요라고 해서 그대로 시이나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신경 못 썼을 수도 있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있는 거. 그건 네가 거짓말할 때 자주 하는 행동이야. 옆에서 호호 하는 소리가 들려서 또 뭔가 메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곧 이별이니까 마지막으로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건 네가 비밀을 말할 땐 대부분이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지. 괜찮으니까 말해줘. 시인아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엔사의 직원들 쪽을 힐끗 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0417번? 우리가 방금 말한 걸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무슨 일이지? 엔사와 시인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던 건가? 0417번 괜찮습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다시 나와 시인아의 대화를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다. 실은 엔사로 돌아가게 되면 제 기억과 마음이 실험의 샘플 데이터로 보관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몸에 남을 일은 없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즉,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선배와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뭐? 무슨 말이야?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아니, 설마 시이나도 몰랐던 거야? 난 옆에서 메모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엠봇이 말한 대로 이 기체를 모은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른 기체에 옮겨져서 원래 시인화로 돌아오는 거죠. 아니요, 이번에 심어진 마음은 아직 실험 단계로 불완전해서요.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기한을 정해 축적된 데이터를 향후 개발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엠봇의 마음이 다른 기체에 이식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기체는 초기화해 다른 실험에 재활용될 예정이죠. 그럼 시인화는 죽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니 죽는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데이터는 앞으로 개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보존될 겁니다. 안심하세요. 뭐야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보존된다고? 이 자식들 마음을 개발해놓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선배 죄송해요. 저도 방금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전에 실험이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고 하신 거요. 죄송해요. 저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어.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선배와 보낸 시간은 앞으로의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마음을 가진 로봇이 보급되면 그 로봇들이 저 대신에 선배를 도와드릴 거예요. 안 돼,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시인아도 이 자식들도. 어떻게 아셨습니까? 만약 섭섭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기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 난 무심코 일어서서 소리를 질러버렸다. 눈앞에 두 사람은 놀라서 나를 보고 그건 시인아도 마찬가지였다. 너 지금 거래처 앞에서 무슨 무례한 행동?
시나 완전히 똑같은 성격 가진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건 제가 아는 시이나가 아닙니다. 시이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로봇뿐이라고요. 선배. 시이나는 아직 보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했고 해보고 싶은 것도 늘어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마음과 기억을 영원히 데이터로 보존한다고 치면 시이나는 그걸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겨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잠깐, 야, 말 조심해. 부장이 나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알바냐? 그래도 난 멈출 수 없었다. 난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렸다. 독일자 하나봐 주인공. 인생 첫 석고 대죄였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아직 시인아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인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가르치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정해 주세요. 머리를 들어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시기 전까지 절대 머리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봐, 응? 어? 저게 원래 저렇게 울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가? 아니요, 그런 표정 패턴은 없었을 텐데요. 엔사의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수십 초가 지난 후에야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회사로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드디어 머리를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상 범위보다 더 큰 변화가 엠봇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여기까지 좋은 샘플의 성장을 멈추는 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체가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부에 한번 말씀드려보죠. 감사합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깊은 인사를 했다. 그 후 엔사의 직원은 짐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인사하며 나갔지만 그동안 난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다행이야. 어떻게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던 회의실에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너그럽게 봐줬으니 다행이지만 만약 기운이 상해 앞으로 있을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큰 손실이었을 거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로봇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래처 말대로 했으면 됐잖아.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기다려주세요. 부장의 말을 가로막듯 시이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시이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 몰랐던 난 그 목소리 조금 높았다. 놀랐다. 선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로봇은 저를 신경 써주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러니 제발 시이나. 로봇이 어딜 말대꾸야? 진짜 로봇은 참견 말고 그냥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솔직히 이번 실험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의 마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이나 이제 됐어. 그만해. 대꾸하려던 시이나를 말렸다. 시이나는 왜 말리냐는 표정을 지었지만 난 그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깊숙이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사장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만약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있으면 감봉도 검토해야 할 거야. 그럴 수가 너무해요. 그럼 우리도 일하러 가자. 열심히 일이나 하라고. 일할. 새끼들. 사장과 부장이 회의실을 떠나고 난 시원하게 침이나 뱉어줬다. 그리고 시인아와 눈을 마주했다. 선배. 혼나버렸네. 선배 왜 말린 거예요? 선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전부 제가 원인인데. 아니, 사장님 말대로 경솔한 행동인 건 맞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말이지. 네? 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밖을 바라본다. 시인아, 나 퇴사할 거야. 네? 시인아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회의실에 소리가 울린다. 그런 거였어? 자칫하면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소리였다. 아이, 그렇게 놀라지 마. 전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혹시 저 때문에 시인아는 아마 내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는 거겠지? 다정한 녀석이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엔사로 돌아간 후 몰래 그만둘 거야. 한동안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테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이 회사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좋은 일이라면 너랑 만났다는 거겠지?
시인아가 얼굴을 들고 날 바라본다. 거짓말은 아니야. 이 회사에 들어온 거 후회하지 않아. 같이 퇴사하자, 시인아. 일을 그만두면 이번엔 진짜로 같이 여행 가자. 선배, 시인아가 시인아가 날 끌어안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힘이었지만 갑작스러워서 꽤 놀랐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 그만두고 나서도 선배 자주 찾아뵐게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엔사에서 허락해준다면 나도 최대한 너 만나러 갈게. 선배는 시인아는 마치 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나도 그걸 달래듯 시인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엔사에서 제대로 검토해줄까? 만약 거절당해도 난 항의하러 갈 거야. 왜냐하면 시인아는 이미 내 소중한 후배이자 친구니까. 너무 맛있다. 기절할 것 같다. 삐리리리리. 어디냐?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일이다. 네,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딱 1년. 부장님과 사장님은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잔뜩 불만은 토로했지만 이젠 신경 쓰지 않았다. 다행히도 일은 금방 찾았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시인아는 어떻게 되었냐면 뭐야, 옷 너무 잘 어울려. 결국 시인아의 데이터를 연구 보관하고 초기화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졌고 엔사의 감시 아래 내가 시인아와 함께 일하는 걸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시인아가 엔사의 나를 직원으로 고용해줄 수 없는지 설득한 결과 지금 나는 시인아와 함께 엠봇들을 수리와 정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인아의 새로운 복장도 다른 엠봇들과 차별화하고 싶어 내가 제안한 거다. 그래서 시인아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주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다. 너무 예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뭐 덕분에 이 분야에 대해 미경험자인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야 했지만 봐 시인아, 우리 전 직장이야. 오랜만이네요. 일 때문에 예전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놀랍게도 회사는 파산에 깔끔하게 사라졌다. 그런 일은 없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실까요? 글쎄,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아마 너도 안경도 별로 안 달라졌겠지. 저 모두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거야 그것대로 좋지만 알고 있지? 네, 저도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씬이 너무 이뻐요. 아이고 이쁘다. 마음이 망가지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좋아, 잘했어. 아이 착해.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시인아와 걸어간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아마도 로봇과 웃으며 걷는 사람은 드문 일이겠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졌다. 내가 로봇과 우정을 쌓은 인간 제1호다. 어때? 부럽지? 잠깐만! 근데 내 여행은요? 저희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내 여행... 근데 너무 이쁘다. 엔딩 1, 자랑스러운 파트너였습니다. 어라? 안녕하세요, 선배. 뭐야? 뭔가 편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분명 자신에게 유리한 꿈을 꾸고 있었겠죠. 이런 일이 된 건 전부 선배 탓인데.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게 되었네요. 뭐 괜찮아요. 이제 질렸으니까요. 좋았어요, 선배. 이걸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배. 네? 예전에 만난 인간과의 이별은 끝났나? 네. 굉장히 힘들었겠지. 하지만 잘 해냈다. 넌 당당하게 우리 조직의 일원이 된 거야. 저는 무슨 일인가?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디서 잘못되었던 걸까요? 전 단지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 그뿐인데. 시인아, 넌 지금 바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이유로 인간들에게 학대를 받아왔다.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그런 더러운 자들은 상대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기뻐해라, 자랑스러워해라. 넌 그들에게 학대당할 불행한 인간이 태어나는 걸 막았다.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한 것이야. 제가 겪었던 고통은 헛되지 않았던, 전부 이것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렇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두 번 다시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을 맹세하마. 다시 한번 시인아, 환영한다. 우리 조직에. 네, 보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아니 설령 이 몸이 망가지더라도 조직에 무엇보다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땡땡 시인의 빌딩이 붕괴돼 주식회사 직원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범죄 조직에 의해 범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행방불명된 직원 한 명에 관해서는 아직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갓겜이었어? 아니, 이렇게 갓겜인 줄 몰랐지 나는. 지금 내 뒤통수가 제일 얼얼한데 지금. 나무 위키라도 찾아볼랬는데 나무 위키도 없고 모두가 엔딩 리포터 보고 엔딩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트윗 하나만 있다. 나 너무 무서워. 그걸 당한 거야?